네, 10월 2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슈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인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네 가지 키워드로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 이제 중요한 이슈들이 될 텐데, 일단 고려아연 뜬금없이 황제주가 됐습니다. 시멘트 업계, SK바이오사이언스, 하이트 진로 순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갑자기 100만 원 넘었습니다. 다시 이제 원가는 반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갑자기 상한가. 야, 왜 그랬습니까, 어제? 어제 이런 심리가 자본시장에 불어닥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공개 매수 1차전만 끝났을 뿐이고 2차전이 곧 시작될 것이고 2차전의 형태는 장내 매수의 형태가 될 것이다. 시장에 움직이는 유통 주식들 영풍이 됐던 그리고 반대측에 있는 고려아연이 됐던 어쨌든 무조건 담으려고 할 것이다. 미리 선점하자. 혹은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황제주라는 건 100만 원 넘었다는 뜻이죠. 고려아연 주가가 이 경영권 분쟁 이후에 거의 2배 가까이 뛴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60만 원 움직이던 주식이니까요. 지금 양측이요. 이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영풍 MBK 측도 그리고 고려아연 측도 각각 공개 매수를 했고 이게 23일에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 끝나면서 1차전이 종료됐는데 종료 결과가 정확하게는 25일 오늘 아니면 28일에 고려아연 공시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추정치를 봤을 때 양쪽 모두 40%를 넘지 못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MBK 측은 기존 지분 33%의 공개 매수로 5.34% 더했다고 하니까 38% 조금 넘을 것이고요. 그리고 최 회장 측, 그러니까 고려아연 측은 우호 지분을 합해서도 지금 34%인데 자사주 공개 매수를 했으니까 이거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베인 캐피털이라는 우호 지분 더해줘도 약 36%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는 양측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개 매수 이후에 남은 시장의 잔여 물량들, 유통 주식들을 가져가려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잔여 물량, 유통 물량이 적으니까 이렇게 금방 또 상한가 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최윤법 회장 측이 공개 매수를 23일에 이제 종료를 했죠. 네. 그러고 나서 왜 바로까지 안 왔는지 이게 조금 의문입니다. 바로 깠으면 이런 혼란도 조금 적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어쨌든 투자자들 측면에서 지금 혼란스러운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접근할 만한 부분, 앞으로 남은 부분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는 그동안의 역사적 패턴이죠. 이 설인상사와 같은 때와 같이 한미약품과 같이 임시주총, 그러니까 법원의 가처분까지 갈 수 있는 그 이슈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단기적으로. 무슨 얘기냐? 일단은 영풍 측이 지금 38%를 확보했으니 적어도 고려아연의 임시주총 개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풍과 MBK 측입니다. 맞습니다. 고려아연의 이사회 구성을 지금 그래서 영풍 측에 좀 유리하게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겠죠. 무슨 얘기냐? 고려아연 이사회 안에 지금 등기이사 13명 계십니다. 근데 13명이 있는데 이 가운데 12명이 최윤봉 고려아연 회장 측 인사입니다. 그런데 고려아연 정관에는요, 이사회 이사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고려아연 지분을 확보한 영풍이 고려아연에 대해서 임시주총을 열어서 기존 이사를 해임하는 안은 좀 어려우니까 그거 하지 않고 신규 이사를 자기 편 사람으로 12명을 추가하게 되면 12대 1의 구도가 아니라 전체 25명의 이사가 되고 13대 12로 영풍이 유리해지는 그런 구도가 지금 정관상 가능한 거죠. 거기다가 이걸 하려면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2 이상 그리고 참석 주주의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고려아연 주식 38% 정도 들고 있는 영풍으로서는 이거 불가능한 일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아연은 반대로 임시주총 개최 여부를 거부하려 하겠죠. 법정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데까지 아마 이 이슈가 갈 거고 법원 판단 이벤트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시나리오 하나 생각해 볼 만하고요. 다른 측면에서 그러니까 주식의 가치, 본원 가치를 조금 낮출 수 있는 부분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영풍과 고려아연이 자꾸 유통 주식 사모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건데 이렇게 유통 주식을 사모으면 쉽게 말해서 시장의 유통 주식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코스피 200 편입 종목인 고려아연에서는 이 코스피 200 지수 리밸런싱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은 매년 6월 그리고 다다음 달이죠. 12월에 리밸런싱을 하게 되는데
이 기준이 유동주식 가중 시가총액 방식이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유동주식이 적어지게 되면 코스피 200에서 이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적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지금보다는 고려아연에 덜 들어올 가능성 역시도 큰 관점에서 생각해 볼 만하다는 점도 보셔야겠습니다. 네, 뭐 시장에서는 어쨌든 이번 이슈가 종료가 되면 주가는 다시 빠질 걸로 이렇게 대부분 네. 보고 있죠. 예. 뭐 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이 어느 쪽 편을 들지 중립을 지킬지 뭐 7.8%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요거 이제 이슈가 뭐 조금 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시멘트 업계의 먹구름 이렇게 우리 제목을 달았단 말이죠. 지금 정부가 산업용 전기료만 많이 올렸습니다. 엊그제. 네. 어제부터 바로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주택욕은 동결했죠.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중한테는 욕을 먹지 않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도 느껴지긴 했습니다만 시멘트 업계 왜 먹구름입니까? 자원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이 산업용 전기를 올리는 것이 국민적 반발은 좀 피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에서 이 나쁜 스노우볼이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걱정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곳이 시멘트 협회입니다. 시멘트 업계고 시멘트 협회에서 올해 시멘트 수급 전망이라는 것을 어제 내놨습니다. 어제 장중에 내놨는데 이거 보니까 쉽게 말하면 올해 시멘트 출하량이요. 업황 부진 때문에 IMF 때보다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올해 총 출하량이 4천만 톤이 안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 정부 SOC 지출도 조금씩 줄어들어야 되고 이제 정부 지출이 줄게 되니까 건설업도 같이 부진하고 요새 지금 금리 인하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건설업 계속해서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이 철근이라든가 원자재 값이 떨어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GDP 발표할 때도 내수는 그나마 조금 반등을 했었습니다만 3분기 건설 투자가 2.8% 줄어들었거든요. 건설업에 계속해서 좋지 않은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멘트 업계에 해당되는 전기요금이 산업용 을이에요. 이게 전기요금이 올라가기 전보다 10% 더 높아지는 10.2%입니다. 정확하게는 업계가 짊어져야 될 부담이 늘어났는데 네. 시멘트를 만들 때 이게 전기세가 아니고 전기료라고 보는 게 맞겠죠.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기존에 22%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가격이 높아지면 시멘트 만들 때 전기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가까이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거의 3분의 1은 전기요금이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가뜩이나 좋지 않은 중국이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멘트 업계는 좋지 않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시멘트 업계 관련 상장주 뭐 성신양해라든지 아시아시멘트라든지 이런 상장사 투자에는 사실은 주의보가 내려졌다라고 보는 게 지금 상황에서 맞겠죠. 네, 짜장면 값도 한꺼번에 10% 올리면 열받는데, 예, 지금 우리 국가 기관 산업들이 이쪽에 있죠. 뭐 반도체, 철강, 그다음에 화학 이런 데 타격을 많이 받을 걸로 우리가 조금 우려를 했는데 시멘트업계까지 있다라는 소식 예, 전해졌습니다. 자, 다음 SK 바이오사이언스 어제 장 마감 직후에 실적, 3분기 실적을 내놨는데 적자로 전환했다고요?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적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것은 시장에서는 알던 얘기입니다. 일단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3분기 실적, 이 제약주고 백신 유통하는 곳이죠. 매출이 661억 원, 전년 대비 73.4% 감소했고요. 영업 손실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396억 원의 손실을 이번 분기에 봤는데 3분기에 봤는데 적자로 전환을 한 겁니다. 전년보다. 자, 사실 시장에서 왜 알고 있었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난해 3분기까지 이제 노바백스와 위탁 계약이 있었는데 이게 종료되는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이 이 실적을 발표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사실 표정을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실적 전망이 수정되는 흐름이 있느냐 아니면 조금 자신감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느냐를 살펴봐야 하는데 재밌습니다. 이번엔 오히려 자신감을 다시 보이는 듯한 대목이 관찰이 됐거든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번에 실적이 좋지 않은 것을 적극적인 투자 영향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투자 심리를 유지하려는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뭐냐면은 SK바이오가 올해 글로벌 기업 인수만 3건 했거든요. 그중에 가장 큰 것은 얀센 같은 곳에 이 CDMO 계약 맺어서 이 독일, 미국에서 사업 운영하는 그 바이오 기업 IDT 바이오로지카와의 지분 인수 계약 약 2,600억 정도의 계약인데 이게 지금 잘 되고 있고 이게 되고 나면 회계 연결 실적 기준으로 인수 효과가 4분기부터는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올해까지 전체적으로 영업이익 손실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매출이 잘 나올 것이고 내년은 아닙니다. 이제 5년 내에 매출 1조 원 할 것이다라는 계획에 문제가 없다라는 설명을 했고 내년에 그러니까 영업 활동으로 이제 현금 흐름 잘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에비타라는 개념 있지 않습니까? 이자라든가 삼각전 이런 거 다 떼고 그냥 순수 순현금 얼마 되는지 보는 지표가 내년에는 매출의 15.5%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오히려 좋지 않은 실적에서 자신감을 보인 것, 투자 측면에서 살펴볼 만한 대목이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요즘 아파트 노래 매일 듣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블랙핑크 로제가 신곡, 싱글곡을 내서 이제 이게 지금 뜨고 있습니다. YG 플러스 음원 유통하는 회사 주가 며칠 동안 계속 급등해서 우리가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네. 또 다른 수혜주 하이트 진로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신 기자 노래도 잘하는데 유튜브라면 제가 시킬 텐데 예, 그거는 예. 다음 기회에 하시고요. 네. 자, 하이트 진로 왜 수혜주가 됐습니까? 저희가 계속 이 아파트와 같은 단기적 우리가 몰랐던 이슈들을 점검하면서 패널분들께서는 엔터주 얘기도 많이 하시고 보통 그게 이제 시장의 1차로 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였는데 지금 시장 동향 보다 보니까 재밌습니다. 이게 하이트 진로는 술 만드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일단 거래량이라든가 주가 기준 이런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통상적으로 하이트 진로가 10만 주에서 20만 주 하면은 보통 하는 종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00만 주를 넘었습니다. 어제 100만 주 넘고요. 이게 지난 8월 이후에 100만 주 넘은 적이 제가 찾아보니까 처음이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도 많고 그래서 어제 주가 6% 가까이 상승을 했었는데 왜 그러냐? 로제 브루노 마스 신곡 아파트라는 게 이제 열풍이 됐고 이제 젊은 세대들은 윤수일 씨의 아파트 대신에 로제의 아파트를 기억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게 올해 최단기간 유튜브 1억 뷰 달성하는 뮤직비디오가 됐고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이게 술게임을 모티브로 만들었다는 점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술게임이라는 게 이제 뭐 게임하면서 이제 재밌게 술 먹자라는 건데 실제로 이제 외국 사람들이 정말 술게임을 신기한 문화로 보면서 이거 아는 사람들은 다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조금 더 퍼질 가능성이 생긴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소주 판매량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지금 빠르게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대한 이 엔터 쪽의 마케팅 그러니까 로제와 브루노 마스 측의 마케팅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어제 최근에 미국의 패션 전문지 보그랑 로제가 영상을 하나 같이 만들었는데 이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술 만드는 그런 영상을 공개하더라고요. 소맥을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만든지 뭐 설명하면서 막 그 소주 섞고 뭐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게 또 반응이 또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아마 하이트 진로 내부에서도 아파트 신드롬 계기로 소맥을 홍보하는 그래서 소주 수출을 늘리는 대외 마케팅을 추가로 검토하지 않겠느냐.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내부에서도 지금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회사의 소주 수출액이 지난해 1,400억 정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거보다 더 많이 늘어나서 지난해 수출 성장률이 20% 정도였는데 이거 내년까지 이제 효과가 될 것이고 수출이 좀 더 늘어나면은 이 회사 생각보다 숨은 수혜주가 아니라 대놓고 가는 수혜주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가끔 이제 그 한반도에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우리 K-웨이브 국제사회의 우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K-웨이브 K 콘텐츠 이런 그 K 팬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로제의 이런 노래 같은 경우 특히 외교관 100명보다 나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K 콘텐츠 응원합니다. 예, 하이트 진로 주가도 응원하고요. 지금까지 신기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